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개발 전문 SA로 근무하고 있는 김필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워크플로우 자동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코드 수정부터 배포가 되어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까지의 워크플로우를 알아보고 그 자동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연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오른쪽에 퀘스천 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서버리스의 개발 워크플로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워크플로우는 알고 계시는 보통의 개발 워크플로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발자는 코드를 변경하고 로컬에서 테스트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면 기트와 같은 코드 리파지토리에 체크인을 하게 되고 이후에 코드 리뷰, 통합 테스트, 배포 등의 작업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나온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는 자동화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배포 파이프라인과 CI/CD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AWS에서 어떤 도구 및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버리스의 핵심인 람다 함수의 경우 실제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 수행 및 배포가 기존의 가상머신 위에서 진행하는 것과는 차별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배포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이나 팀 또는 서비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크게 4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소스 단계가 있고 이 소스 단계에서는 보통 개발자들이 버저닝 및 코드 변경을 커밋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빌드 단계에서는 리파지토리에 커밋된 코드를 빌드하고 유닛 테스트 등을 진행하여 배포 가능한 아티팩트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스테이징 단계에서는 환경에 배포를 하여 통합 테스트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의 결과는 실제 프로덕션에 배포되었을 때 정상 작동하리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실제 엔드 유저가 변경사항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서 확인한 배포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는 방법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CI/CD입니다. CI/CD는 지속적 통합, 지속적 전달, 지속적 배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 통합의 경우 소스와 빌드 단계를 자동화하는 것이 되고요. 지속적 전달의 경우 스테이징에 배포하여 통합 테스트 등이 완료되는, 그래서 프로덕션에 바로 배포 가능한 아티팩트가 나오는 것까지 자동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배포는 사람의 개입 없이 코드 변경부터 엔드 유저가 경험하는 실제 프로덕션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까지 자동화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CD를 지속적 전달과 지속적 배포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알아두시는 게 관련 서비스 및 도구들을 사용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좋은데요. 인프라 구성 자동화는 서비스에 필요한 리소스의 프로비저닝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좋고요.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는 애플리케이션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빠르게 배포하기 위한 자동화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포 파이프라인에서 언제 인프라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다루어지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CI에 속하는 소스와 빌드 단계에서 보통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코드 리뷰라든지 유닛 테스트, 정적 분석, 패키징 등의 애플리케이션 관련 작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CD에서 자동화를 하는 스테이징과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앞서 만들어진 아티팩트를 가지고 각 환경에 배포를 하여 통합 테스트 및 실제 프로덕션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그 환경을 프로비저닝하거나 구성을 변경하는 등의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징을 항상 유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 완전 새로운 환경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의 인프라는 새로 프로비저닝 되고 테스트가 끝난 다음 터미네이트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프라 관련된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세 가지 방식의 배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분리된 복수계의 파이프라인으로 또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의 배포 자동화를 분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데브옵스 또는 CI/CD를 처음 접할 때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배포 자동화만 집중을 하고 인프라의 구성은 별도의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또는 클라우드포메이션이나 테라폼과 같은 인프라 구성 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배포 자동화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인프라를 구성하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 단계를 추가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드형 인프라, 즉 IAC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도입할 때 사용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구성 업데이트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AWS에서의 컨테이너 및 서버리스와 같은 경우 이런 형태의 배포 자동화가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관련 서비스와 도구 그리고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샘플 애플리케이션은 페이스트빈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현재는 기스트를 더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페이스트빈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은 1990년대 후반에 IRC 채팅룸에서 다양한 텍스트들을 공유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2002년에 페이스트빈.com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텍스트를 폼에 입력한 뒤에 서미션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생성되는 아이디가 반환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로 접근하게 되면 저장된 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와 보여주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동작과 텍스트 아이디 그리고 텍스트 내용의 두 개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매우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아키텍처도 간단한데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의 매우 일반적인 스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API 호출을 API 게이트웨이가 요청받고 람다로 넘겨주어 람다가 두 가지의 동작을 수행하게 되며 데이터는 DynamoDB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의 예제는 자동화를 위해 CDK라는 도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CDK를 이해하시려면 클라우드포메이션을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요. 클라우드포메이션은 템플릿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면 작성된 명세대로 AWS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해주고 구성해주는 AWS의 대표적인 인프라 모델링 위한 도구이며 코드형 인프라의 핵심 도구입니다. 템플릿 작성에 JSON 및 YAML 포맷을 지원하고 AWS가 제공하는 거의 모든 리소스를 지원합니다. 이 클라우드포메이션을 활용하여 CI/CD나 개발, 관리 도구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생겼으며 이 템플릿이 클라우드포메이션으로 업로드가 되면 스택이라는 게 생겨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는 것부터 삭제, 문제가 생겼을 때 롤백 등의 배포, 그리고 이제 리소스 관리를 해줍니다. AWS CDK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리소스를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모델링하고 프로비저닝을 가능하게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자바, C#, 그리고 곧 지원할 고 등의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전에 활용하던 그 어떤 방법보다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익숙한 언어와 컨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클래스와 메서드와 같은 것 그리고 이게 컨텍스트 스위치가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하는 네이티브 서포트나 사용하는 IDE에서 제공하는 자동 완성, 인라인 문서, 테스트, 린트, 디버거 등도 그대로 활용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와 추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많은 경우 기본값을 제공함으로써 문서를 읽을 필요도 없는 수준으로 구성이 가능하여 빠르게 시작하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과 또는 커뮤니티에서 공유도 가능합니다. CDK를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만 개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면 이후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먼저 다른 앱 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CDK 앱을 만들고 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작점으로 CDK CLI를 사용하여 템플릿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인프라를 구성하는 리소스들을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코딩을 시작합니다. 그런 뒤 CLI에 synthesize 명령을 실행하면 클라우드포메이션인 템플릿이 생성되고 이를 클라우드포메이션에 업로드하여 스택이 생성되며 인프라의 리소스가 프로비저닝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deploy 명령은 클라우드포메이션을 통하여 실제 클라우드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CDK 앱 개발 워크플로우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샘플 앱인 페이스트빈의 버전 1.0의 구조입니다. 먼저 빈 디렉토리의 엔트리 포인트가 되는 페이스트빈 파일과 그 안에 CDK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됩니다. 여기서의 CDK 앱은 후에 클라우드포메이션을 만들어낼 때 트리 구조의 최상위 루트가 되며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리소스들이 정의되어 있는 곧 알아볼 스택이 이 앱이라는 루트의 차이드로 붙게 됩니다. 페이스트빈 스택을 보면 여기에 실제 인프라에서 생성된 리소스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상단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임포트 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우리의 경우 처음으로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퍼티는 파티션 키가 전부인데요. 이 파티션 키는 DynamoDB 테이블 생성에 가장 필수적이며 사용자가 지정해야 하는 요소이므로 입력을 요구하고 그 이외의 값들은 디폴트로 설정이 됩니다. 이런 디폴트 값들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바탕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게 CDK가 주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람다 함수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람다 함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세 가지 프로퍼티 값만 입력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우 Node.js의 런타임을 사용하는 것과 핸들러명 그리고 코드의 위치를 지정하였습니다. 여기 이 코드의 위치를 지정하는 게 조금 눈여겨볼 만한데요. 실제 람다 콘솔만 사용해 보셨으면 코드는 콘솔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S3 패키지 형태로 업로드한 뒤
그 위치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CDK의 경우 로컬 파일 시스템에 위치한 코드의 경로만 알려주면 그 경로 내에 있는 파일들을 압축하여 자동으로 함수 구성에 사용되도록 해줍니다. 이로써 인프라를 구성하는 코드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같은 리포지토리에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람다 함수가 DDB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권한 설정의 경우 ARN 등으로 대상 리소스를 지정해줘야 하고 허용하거나 거부할 액션을 지정해줘야 하는데 단지 DynamoDB 테이블이 람다에게 읽기 쓰기 권한을 부여하는 단일 메소드 호출만으로 우리는 IAM 정체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이 우리가 원하는 권한을 쉽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생성한 DynamoDB 테이블은 CDK 앱명과 ID로 주어진 값을 조합하여 충돌 방지를 위하여 테이블명이 결정됩니다. 이 테이블명은 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람다 함수의 환경 요소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PI 게이트웨이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실제 API 게이트웨이를 콘솔에서 구성하시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메서드나 리소스, 백엔드 연결, 그리고 스테이지 구성 및 배포 등을 직접 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CDK는 패턴이라는 형태로 많은 분들이 모범 사례로 사용하는 방법을 패턴화시켜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람다를 REST API로 사용할 것이기에 람다 REST API라는 걸 사용해서 호출된 람다 함수만 지정해주면 끝입니다. 실제 앞선 코드만으로도 우리가 원하였던 아키텍처가 구성되며 잘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됩니다. 어떤 걸 하였는지 좀 정리해보면요. CDK CLI로 앱을 생성했고 앱 및 스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CLI를 통해 앱을 배포하게 되면 클라우드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변환된 후 클라우드포메이션을 통해 리소스들이 여기서는 API 게이트웨이, 람다 함수, DynamoDB 테이블이 프로비저닝이 됩니다. 매우 적은 양의 코드로 일반적인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배포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항상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게 대개의 경우 좋은 어프로치인데요. 우리도 필요한 스테이지와 액션들로만 파이프라인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가 저장된 리파지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빌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배포가 되어서 사용자가 업데이트된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이프라인 구성을 위한 서비스 및 도구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 파이프라인을 다른 서비스들과 통합하며 모델링할 수 있는 코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건 코드 파이프라인의 예제인데요. 5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GitHub에서 코드가 체크인되면 파이프라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빌드 단계에서 코드 아티팩트가 빌드되고 테스팅, 스테이징, 프로덕션의 3군데의 환경에 차례로 배포가 됩니다. 각 환경에서는 클라우드포메이션으로 배포가 진행되며 필요한 테스트가 수행됩니다. 서드파티 테스팅 프레임워크나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람다 함수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징에서는 최종 프로덕션 배포 전에 매뉴얼 어프로벌을 넣어 승인 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소스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코드 커밋이 있으며 이는 기트 기반 소스 코드 리파지토리입니다. 이 코드 커밋은 완전 관리형 소스 제어 서비스로서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드를 컴파일, 테스트를 실행, 소프트웨어를 패키징하는 도커 기반의 완전 관리형 빌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코드 빌드의 장점으로는 확장성이 있는데요. 빌드 작업이 들어오면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여러 빌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일반화되어가는 현 시점에 매우 유익한 기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도커 컨테이너 기반이므로 원하는 환경을 직접 구성하여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들어 제공하면 해당 환경에 빌드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코드 빌드의 경우 빌드 스펙이라는 예물 파일이 있고 여기에서 각 단계별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데요. 대개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같은 디펜던시를 설치하고 컴파일 또는 패키징 작업을 하고 그 결과로 생성되는 아티팩트를 지정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디자인했던 파이프라인에서 금방 설명해드린 서비스 및 도구들을 매핑시켜보면 화면과 같이 소스 단계에서 코드 커밋, 빌드 단계에서는 코드 빌드, 디플로이에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 버전을 볼까 합니다. 이 버전에서는 CDK를 통하여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게 되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CDK 앱에서 새로 생성할 파이프라인 스택을 임포트하고 생성하는 코드가 들어갑니다. 파이프라인 스택을 보겠습니다. 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등을 임포트한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스 단계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코드 파이프라인을 구성한 요소인 액션이라는 것을 생성하되 그 액션을 통하여 실제 작업이 일어나는 코드 리포지토리, 코드 빌드 프로젝트 등을 함께 생성하고 연결 지어야 하는 게 기본 구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코드 커밋의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소스 액션에 생성한 리포지토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빌드 단계에서는 우리가 두 개의 빌드 액션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CDK 앱을 빌드해서 클라우드포메이션 템플릿을 생성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람다 함수를 빌드하여 패키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화면의 빌드는 CDK 앱을 빌드하는 것인데요. 코드 빌드의 프로젝트 생성하는 부분은 생략했으며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레퍼런스 문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액션 부분을 보면 우리는 코드 빌드 프로젝트를 지정해주고 인풋으로 이전 코드 커밋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소스 코드를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환경 변수를 설정하고 그 결과로 저장되는 아티팩트를 아웃풋 아티팩트로 지정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빌드는 빌드 스펙 예물 파일을 통해서 빌드를 수행하는데요. CDK 앱 빌드를 위한 빌드 스펙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CDK CLI로 신티사이즈를 하고 그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CDK 신티사이즈 명령을 수행할 때 -5로 위치를 지정해주면 해당 위치에 스택명의 템플릿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성된 템플릿을 아티팩트로 지정하여 외부로, 여기서는 코드 파이프런으로 전달하는 것이 됩니다. 앱 빌드는 현재 특별한 컴파일이나 테스트가 필요 없기에 별도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zip 파일로 패키징 해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포하는 부분인데요. 배포는 클라우드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스택이 없으면 스택을 생성하고 있으면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파라미터 오버라이드인데요. 이 파라미터 오버라이드를 통하여 이전에 빌드한 CDK의 앱 스택의 람다 코드의 위치가 파라미터로 오버라이드 되어 우리가 앞서 앱 빌드에서 빌드한 결과물인 앱 아티팩트의 위치를 배포될 클라우드포메이션 템플릿에서 오버라이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클라우드포메이션이 인프라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우리가 이제 새로 빌드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함께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버전 1.0의 페이스트빈 스택에서는 람다 함수의 코드의 위치를 로컬 파일 시스템으로 지정했었는데요. 이를 동적으로 바인딩하기 위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고 이는 매우 간단합니다. 클라우드포메이션 파라미터 코드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고 코드의 위치를 해당 변수로 지정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서 봤던 것과 같이 클라우드포메이션 스택을 생성 또는 업데이트할 때 사용되는 템플릿에 동적으로 파라미터를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배포 파이프라인을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 구성한 곳인데요. 앞서 우리가 생성한 액션들을 원하는 플로우로 구성만 해주면 됩니다. 특이점은 빌드 단계에서 앱과 CDK 앱 빌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하는 방법과 인프라를 배포하며 앱을 함께 배포하는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 전략과 관련해서는 아마 블루그린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All at Once는 코드를 업데이트한 뒤 모든 트래픽을 이전 버전에서 새 버전으로 즉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또는 얼마 동안의 서비스에 예상하지 못한 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커넥션이 끊기거나 세션이 사라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블루그린 전략은 기존 환경을 블루로 보고 이 기존 환경은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인 그린 환경을 구성하고 새 버전의 코드를 배포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다양한 검수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기존 환경인 블루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전부 새로운 환경인 그린으로 옮겨가는 방법입니다. 카나리 또는 리니어 방식은 블루그린과 동일하되 한순간에 트래픽 전체를 옮기지 않고 일정 양만큼 단계별로 옮기거나 또는 최초 배포 시의 트래픽의 일부분만 그린 환경에 수용하도록 만들어 A/B 테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블루그린이나 카나리, 리니어 등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 환경으로 트래픽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매우 빠른 롤백이 가능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배포 전략의 핵심은 트래픽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이제 시프팅 하는지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트래픽을 어떻게 제어할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버리스에서 블루그린 및 카나리를 위한 AWS 서비스 및 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M이라는 게 있는데요. SAM은 서버리스에 최적화된 클라우드포메이션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징으로는 서버리스와 관련된 자원을 매우 간편하게 명세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과 기존 클라우드포메이션이 지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SAM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한 가지는 앞서 설명해드린 약식 구문을 사용하여 서버리스 관련 리소스의 정의를 매우 간단하게 하는 클라우드포메이션의 확장 버전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CLI로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로컬 개발, 디버깅, 빌드, 패키징, 배포를 위한 도구입니다. SAM 템플릿을 잠시 살펴보면요. 여기에 있는 단 20줄이 람다 함수, IAM 역할, API 게이트웨이,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페이스트빈에서 사용하는 모든 리소스를 매우 적은 양의 코드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크라우드포메이션 코드로 앞선 리소스를 구성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복잡하고 많은 양의 코드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의 코드로만 셈을 통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리소스를 빠르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잠시 살펴볼 서비스가 코드 디플로이입니다. 이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가상머신, 서비스, 컨테이너로 코드 배포를 자동화하는 서비스이며 문제 발생 시 롤백을 하거나 앞서 살펴보았던 블루그린 등의 방법을 통해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코드 디플로이와 셈을 함께 활용하면 람다 함수의 블루그린 배포를 매우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페이스트빈의 2.0 버전을 볼까 하는데요. 먼저 페이스트빈 앱 스택을 제거하고 파이프라인 스택만 CDK에서 관리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 코드인 람다 함수의 코드를 위한 별도의 리파조트리를 두고 그 함수가 동작할 때 필요한 리소스들을 셈을 통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구성한 파이프라인과 비교해서는 빌드 단계에서 CDK를 빌드하는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페이스트빈 앱이 앱을 위한 코드 리파지토리이고 여기에 template.yaml이라는 셈 템플릿이 있습니다. 셈 템플릿의 구성은 앞서 저희가 샘플로 봤던 셈의 구성과 정말 비슷한데요. 람다 함수를 하나 정의하고 이벤트 소스로서 API 유형을 지정하면 이게 람다 함수는 물론 람다 함수로 요청을 연결하는 API 게이트웨이가 함께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플 테이블이라는 유형을 통해 DynamoDB 테이블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auto publish alias와 deployment preference입니다. 일단 셈을 통해 람다 함수가 배포되면 항상 새로운 버전이 생깁니다. 람다에서의 버전과 alias와 관련된 거는 이제 문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코드를 관리할 때 버저닝을 하는 것과 alias를 별칭을 지정해가지고 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uto publish alias가 설정되어 있으면 배포될 때마다 생기는 새로운 버전이 live라고 하는 별칭으로 자동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플로이먼트 프리퍼런스는 기존 버전의 함수와 새 버전의 함수 사이의 트래픽 이동을 어떻게 할지를 지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1분마다 10%씩의 트래픽이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리니어 배포 전략을 지정한 것이죠. 그리고 앱의 빌드를 수행하는 빌드 스펙을 보면 기존에는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셈CLI를 통해 패키지를 만드는 작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때의 결과물은 앞서 봤던 셈 템플릿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크라우드포메이션 템플릿이 됩니다. 이렇게 버전 2.0을 수정하고 난 뒤 CDK 디플로이로 배포 파이프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코드 커밋 리파조트리에 페이스트빈 버전 2.0의 앱 코드를 체크인하면 앞의 화면과 같이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 블루그린, 정확히 매 1분마다 10%씩의 트래픽을 옮기는 리니어 방식의 배포가 일어나게 됩니다. 코드 디플로이는 이 블루그린 기반의 배포에 대해 시각화하여 보여주는데요. 화면에서처럼 처음에 90%를 기존 버전으로 10%를 새로운 버전으로 배포를 하고 점차 시간이 지나며 50%, 50%, 최종적으로는 100% 전체가 새로운 버전의 함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배포가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플로이하는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물을 보면 막 진행을 시작했을 때와 배포가 완료되었을 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블루, 그린 또는 카나리 리니어 배포 전략을 적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거나 별도의 A/B 테스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성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팅에 대해서 잠시 언급할까 합니다. 테스팅은 코드를 작성한 시점부터 배포가 되기 전, 나아가 배포가 되고 나서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테스팅은 빌드 단계에서 진행되는 게 보통입니다. 여기에서 코드의 컴피그 및 컴파일 등을 하며 유닛 테스트, 린트 등의 다양한 테스트가 보통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하지만 서브리스에서는 파이프라인의 여러 지점에서 손쉽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코드의 양이 이미 작은 단위로 쪼개어져 있으며 각 단계에서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의 도구와 서비스를 통해 테스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무엇을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소스 단계에서는 풀 리퀘스트를 통한 코드 리컨트가 가능하겠고요. 빌드 단계에서는 린트나 구분 검사, 유닛 테스트, 그리고 컴파일 자체가 테스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팅, 스테이징, 프로덕션 등의 각 배포 스테이지에서는 성공적으로 배포를 한 뒤 모의 또는 스톱 등을 통하여 통합 테스트도 가능할 것이고요. 스테이징의 경우는 실제 서비스에 대해 잠재적으로 프로덕션 종속성에 대해서도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덕션에서는 트래픽을 흘려보내기 전과 후에 또 카나리 배포 등으로 전체 트래픽이 시프팅 되기 전까지 테스트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배포 자동화를 구사하는 방법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전략, 그리고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도구는 엄청 다양합니다. 이게 서비스나 팀에 따라 구성과 전략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모범 사례는 거의 비슷하며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과 서비스 및 도구들을 살펴보시면 거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정말 많은 좋은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고 나날이 그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리소스 허브에 방문하셔서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토스 교육 및 인증을 통하여 조금 더 현업에 도움이 되는 교양 및 모험 사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설문은 더 나은 다음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에 꼭 작성 부탁드리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